그런데 이 며칠 동안 잠잠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자, 이틀에 걸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볼까요? 일단 그제 낸 첫 메시지는, 자,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이 중단되는 걸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자, 헌법 84조에 이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 소추되지 아니한다. 이른바 불소추 특권에 대한 내용이 있죠. 이 소추를 소추의 뜻에 재판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의 해석이 문제다. 이렇게 어제 썼고요. 자, 그제 썼고요. 어제는 그에 이어서 어제 그래 제 생각을 묻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답을 하는데, 자, 형사 피고인이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 선거를 다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결국은 자, 이종근 평론가님. 네. 일단 이재명 당시 이 경기지사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공범이다.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가 있고,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네. 뭐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부 기사는 사실 정치인의 말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누구누구가 무슨 얘기를 했다. 이게 정치부 기사의 핵심입니다. 즉, 정치인의 말은 굉장히 중요하죠. 정치인의 말이 언제가 참 중요합니다. 언제, 그리고 어떤 내용을 하느냐. 주로 어떤 내용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거나 또는 어떤 큰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어떤 실마리를 풀 때나 이런 순간에 그것을 풀 수 있는 말을 던진다면 굉장히 반응도 크고 또 그 정치인의 일관성 있는 하나의 어떤 국정 철학 또는 자신의 어떤 정치 철학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 6월 7일에 선고 이후에 사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무게 있는 정치인들이 모두 다 한마디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제 뛰어들었는데, 사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조금 선도한 측면이 강해요. 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는 방법은 재판을 어떻게든 지연시키거나 혹은 이 확정 판결까지 가지 않게 한 3년 동안 한 다음에 바로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면 지금까지 받아왔던 재판이 지금 84조에 의해서 모두 다 홀딩되거나 무효가 된다. 이런 어떤 전략을 짜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6월 7일 선고 이후에 그것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이미 대통령 이후가 아니라 이전에 받았던 어떤 그런 그 혐의나 혹은 재판은 뭐 집행유예만 되더라도 그것은 대통령직을 상실할 수 있다라고 정리함으로써 국민들이 갖고 있었던 또는 보수파를 지지하는 그런 유권자층이 갖고 있었던 문제 하나가 딱 해결됐다라는 그런 지금 뭐랄까요? 그런 모멘텀을 자기가 이슈를 이끌었던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도리어 그 다른 지금 정치인들도 이야기하지만 다른 정치인들보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지금 이 발언들이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자, 최선호 선수요. 일단 헌법 84조 소추에 이게 재판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뭐 법무장관 출신의 법률가긴 하죠. 절대적인 유권 해석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건?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84조의 내용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게 어떤 의미냐를 가지고 사실 법 쪽에 내에서도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드릴 거는 이제 같은 대학의 같은 법대 교수인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취임 전 재판이 시작됐다라면 불소추 특권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봤고, 또 같은 대학의 차진화 교수는 저 법 취지 자체가 재임 중에 법정에 세우지 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거는 좀 더 좁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사실 의견이 다 다른 건데, 글쎄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던진 저거는 법률적인 뭐랄까요, 논쟁을 위해서 던졌다기보다는 정치적인 메시지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뭔가 좀 각이 서는 듯한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윤석열 현 대통령이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현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듯한, 죄송합니다, 이런 그 양상이 빚어져 왔는데, 이게 보수의 본령 내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약간 부담감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당대표로 나오냐 마냐 문제 있을 때 때문에 여기에서는 보수에게 가장 어필할 수 있는 게 이재명 때리기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는 그런 방식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던졌고 이게 또 법률적으로도 논란을 불러일으킨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자 김수희 평론가. 그런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이 메시지 자체는 네. 자 차기 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표가 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전제하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전제하는 바람에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가능성에 네. 대해서 이제 좀 대세론처럼 만들어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프레임 이론에서 나온 것이죠. 프레임 이론은 이제 대표적으로 조지 레이코프라고 하는 과학자가 주장을 했던 건데 예를 들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계속 코끼리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리스크가 있어라고 얘기를 해버림으로써 이재명 대표가 계속 대선에 당선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부각시킨 거 아닌가 뭐 이런 지적도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 글을 쓴 이유는 같이 한번 덩달아서 1대1로 부각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일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재명을 이길 자 누굽니까? 이라고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얘기를 한 셈이죠. 그러니까 사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난 총선에서 참패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대선 주자로 여권 내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심지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됐을 때도 1위를 고수했거든요. 그렇죠. 그 이유는 민주당의 대표가 이재명인 이상 국민의힘 쪽도 한동훈이 뜨게 돼 있다. 법 대 법의 대결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본인도 같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공생관계다라고까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만 요번에 좀 묘했던 것은 사실 이재명 대표 재판이 다 끝나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2027년 3월 대선을 맞이할 가능성은 전 낮아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대장동이나 성남FC 같은 경우는 사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전에 확정 판결이 안 날 가능성이 높긴 하나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위증교사 이런 혐의들은 이제 원래 연내로 1심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고 1년에 하나씩 나더라도 2026년까지는 확정 판결이 나서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여부가 그때는 결판이 나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 글을 올렸을까 했을 때 제가 좀 나아간 해석일 수 있는데 혹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는 거 아닌가. 대선이 조기에 치러져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조차 그 작은 혐의조차도 판결이 나기 전에 대선이 치러지는 그 상황을 우려하는 게 아닌가 싶고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조기 대선을 위해서 굳이 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봤자 이재명 대표도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한동훈 전 위원장의 어포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재판은 가능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혹시 그런 생각은 아닌가. 예, 그런 또 의아함도 들었습니다. 네, 자 이종훈 평론가. 일단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 글을 내므로써 확실하게 전당대회에 나오겠다. 이렇게 출사표를 던진 거나 마찬가지 같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정치인이 정치 행위를 하겠다라는 그 첫 번째 행동이 자기를 어디에 위치 지으느냐거든요. 지금 딱 지은 것은 지금까지는 아까 논설위원 말씀하셨듯이 비윤 쪽에 계속 그 포지셔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진영 내에서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그러니까 진영 바깥에 누구와 상대를 하느냐, 내가 누구의 상대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 사실은 출사표와 마찬가지의 어떤 효과를 했을 때 지금 딱 그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좌시할 거냐라는 표현으로 자신을 포지셔닝했다. 이것은 출사표다. 이것은 바로 전당대회에 꼭 나가겠다라는 또 다른 의지의 표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어쨌든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을 뭐 민심대 당시 뭐 7대3 정도로 개정할 것 같아 보이니까요. 결과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